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낍니다. 회사에서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쓸쓸해집니다. 거기에다 연로하여 노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황혼, 이혼이라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이전과 사뭇 달라져 삶의 활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친구나 지인들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과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겨 갱년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50세에는 예기치 않는 변화들이 일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 사이토 다카시가 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자는 막연한 권고나 지루한 조언의 나열이 아닌 후회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 또 타인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앞으로 겪게 될 소중한 사람과의 사별,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50대를 보다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생산적이라는 표현은 추진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생산적이라는 말은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의 지표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입니다. 저자는 그런 통념에 생산적이라는 것이 50대 이후에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20대나 30대라면 그 말이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쉰쯤 되면 생산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생산성 일원론의 사고방식은 얄팍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생산성 일원론의 사고방식은 50세에 연륜을 쌓아서 1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공할까와 같은 헛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서 정체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에 다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10대 무렵처럼 모든 것이 생산적이어서 즐겁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산적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추억들이 타다 남은 수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깊이가 있는 인생입니다. 5, 60대의 삶을 살려면 생산적이라는 말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합니다. 좀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쉰쯤 되면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입니다.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자는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젊음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로 젊은이들을 얕잡아 보는 것도 다 질투와 경쟁심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습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됩니다.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경쟁심을 내려놓겠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은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의 불평을 토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응어리진 감정을 다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를 털어내려면 우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 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게 됩니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론 푸념이나 불평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합니다. 불평을 늘어놓다 보면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같은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하면서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려 상처의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과제의 분리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원이 환자나 상담자의 고민을 자기 고민처럼 전부 받아들인다면 결국 자신도 병들고 말 겁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문제까지 자기가 떠안을 때가 많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신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누군가가 출세한 것과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일인데 실제로는 출세한 사람과 자신이 출세하지 못한 것을 상관지어서 비교하곤 합니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자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사이좋게 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밴드를 했던 사람이 나도 실은 뮤지션이 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악가가 되지 못한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다면 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도전해서 뮤지션이 될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꿈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시도해보고 이것은 나한테는 무리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추진력이 됩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62가지 방법을 다양한 사례로 알려줍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맺은 말에서 본문에 제시한 62가지 방법 외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줍니다. 바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할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것처럼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라며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며 힘을 빼게 되면 의식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의식의 균형이 잡힌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하면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고 또 쓸쓸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독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라는 모토가 다소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50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나이입니다.